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부터 질성 김하연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특집편으로서 추정과 입증 책임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학습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중에서 민법 김하연쌤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추정과 입증 책임을 다 모아봤습니다. 먼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급부와 판대급부가 현저히 공정을 잃었다 해서 공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즉 무효주장자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 없고 무효주장자, 가장 매도인이 제3자 악의,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다음 착오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 체결을 하는데 갑이 착오에 빠져 매매했습니다. 그럼 보통 매매계약은 갑에게는 보통 불리할 겁니다. 반면 을에게는 보통 유리하겠죠. 둘이 상반됩니다. 그럼 갑은 매매가 불리하니까 취소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취소를 원할 것이고 을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됐으니까 취소를 막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 취소하려는 갑은 법률행위 효력,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려는 자고 취소를 막으려는 을은 법률행위 효력을 계속 주장하려는 자입니다. 그럼 취소하려는 표의자 갑, 착오자 갑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한다라고 입증합니다. 그럼 취소를 막으려는 을은 갑 너 중과실 있어 라고 중과실 여부를 을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서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 다음 무권들이 보겠습니다. 무권들이는 두 가지 보는데 먼저 파란색 박스 위쪽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에게 X가 있는데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어요. 근데 만약 을이 아들이라면 자식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이 현명하고 매매했습니다. 이게 무권들이가 되죠.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는데 본인 갑에게는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 있죠. 추인하면 자 소급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엄청 중요하죠. 소급표 있죠. 어차피 무권들이 인정했으니까 행위실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추인 거절하면 무효된 것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상대방도 두 가지 권리가 있죠.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최고는 악의도 가능하죠. 근데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발신주의. 확답을 본인이 바라지 아니하면 거절로 봐서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한편 평은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철회하면 이것도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는 어떨 때 유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했을 때만 유효가 되고 나머지는 결국 다 무효가 됩니다. 거절도 무효, 최고도 결국 무효, 철회도 무효가 되죠. 본인이 추인해야만 유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철회를 보는데 자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선처리에 외웠어요. 그래서 최고는 악의도 가능해서 최악의 선처리에 외웠습니다. 그 유동적 모의는 이제 유동적 모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회 134조를 보는 겁니다. 그럼 134조 대리권 없는 자 간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평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처리하지 못한다죠. 그러니까 선의만 가능하죠. 자 그럼 병은 처리를 원합니다. 근데 갑은 처리를 막고 싶을 수 있어요. 둘이 상반됩니다. 병은 처리를 원하고 갑은 처리를 막고 싶어요. 그럼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죠.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철회를 원하는 병이 선이라고 입증할까요? 아니면 철회 여력을 다투려는 본인 갑이 병 너는 악이니까 철회 못해라고 입증할까요?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은 보통 다 선의로 봐요. 상대방은 보통 다 몰랐겠죠? 선의로 봅니다. 그러니까 병이 을과 매매했겠죠? 그래서 병이 입증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대리권 옷을 알았잖아. 병 너 알았잖아. 라는 것을 철회 효과를 다투려는 본인이 입증합니다.
다시 대리해서 상대방은 보통 다 선의로 봐요. 그러니까 병이 선이라고 입증한 게 아니고 만약에 갑이 철회를 못하게 철회 효과를 다투려면 본인 갑이 병 너 알았잖아. 그러니까 철회 못해라고 본인 갑이 입증합니다. 그 다음에 볼 것도 상대방은 항상 선의로 봐요. 선의. 이제 두 번째 박스가 이게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책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135조입니다. 다시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줌없는데 을이 무권대리 있습니다. 그럼 둘 간에 무효가 되는데, 자,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 갑이 추인해야 되는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을이 병에게 책임지는 건데,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 병이 선택해서 야, 너 엑셀을 팔았으니까 책임지고 소유권 넘겨 라고 이행 청구하거나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 병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병도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상소무죠. 상소무일 때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데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예요. 이때도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만약 을이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면 을은 병에게 책임져야겠죠. 근데 을은 책임지기 싫겠죠. 을은 책임지기 싫겠죠.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그럼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걸 을이 입증할 것인가? 반대로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묻게 해서 병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것인가? 다시 을이 책임지기 싫겠죠. 그럼 을은 책임지기 싫으면 상할수라고 입증할 것인가? 반대로 병이 을에게 책임을 묻게 해서 병이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것인가? 근데 아까 상대방은 보통 선의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이 자신의 상소물을 입증한 게 아니고 책임을 지기 싫은 을이 병 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몰랐잖아 라고 을이 입증합니다. 을이 증명해야 을이 병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리에서는 병은 상대방은 선의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입증 책임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 조건기한입니다. 자, 갑이 아버지인데 을 아들한테 너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증여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준다며? 빨리 내놔. 뭐 준다 했잖아. 그럼 아버지가 뭐라요? 야 임마 내가 오늘 준다 했니? 합격하면 준다 했잖아 라고 너 아직도 정지 조건이 뭔지 몰라? 라고 정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입증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지금 주려는 자요? 아직 안 주려는 자요? 아직 안 주려는 자. 그럼 증여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 조건이 있다고 입증합니다. 아들 한 방 먹었죠? 그럼 아들은 증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겠죠. 그래서 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아들이 입증합니다. 그럼 아들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 또는 증여라는 법률행위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 이 자가 정지 조건이 성취했다고 입증합니다. 다음 153조에서 기한은 채무자죠.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 다시 기한에서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으로 추정합니다. 우린 이렇게 외웠어요. 내가 아는 형이 기한이 형이 있어요. 기한이 형이 공부 잘해서 성적이 좋아요. 그래서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기한이 형 성적이 좋아요. 끝납니다.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X예요. 기한이 형 끝났어요. 여기서. 다음 등기평 갑니다. 이제 보통 등기 추정력은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를 보통 나누는데 먼저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부에 어떤 사실이 기재가 되면 등기 공무원이 잘 알아서 했겠지라고 다 추정해집니다. 그럼 추정받으면 뭘 입증 책임이 없다는 거죠. 등기 명의인은 스스로 등기부에 게재된 사실을 등기 명의인이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등기만 추정력이 있고 약간 비정상, 사망자,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없죠. 허무인,
지구상에 실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등기할 수 없죠. 이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는 당연히 무효로서 추정력 없습니다. 정상적인 등기만 추정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 갑구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매매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로 추정되어? 을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등기 원인, 매매 같은 등기 원인도 다 추정됩니다. 절차도 적법으로 다 추정돼요. 근데 갑과 을이 싸웁니다. 갑이 그래요. 야, 을, 너 등기 무효지? 그럽니다. 을은 나 유효인데?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 을이 현재 등기 명인으로서 을은 팔짱 끼고 있으면 돼요. 을은 자신 등기가 유효라고 추정되니까 입증 책임 없습니다. 갑이 을 너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돼요. 이렇게 전 소유자 갑에게도 등기 추정력 원형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을 4글자로 전 소유자 그래요. 그럼 전 소유자를 7글자로 뭐라 하죠? 7글자. 넌 소유자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권리변동 당사자 또는 소유권이 변해서 물권변동 당사자랍니다. 이렇게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로 줄이면 갑 그래요. 갑. 자, 그런데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라 해보세요. 갑남이 을녀를 쫓아다니면서 야, 을녀 너 무효지? 너 무효잖아. 사실대로 말해봐. 세상에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와서 을 무효지 막 그래요. 어머 일도 못 보겠네. 그래서 우리 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이 멍청한 놈아, 예전에 너가 나 좋아할 때 사실 나에게 증여했잖아.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등기한 거잖아. 너 나 누구지 몰라? 라고 등기 원인과 다른 원인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을의 등기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을은 입증 책임 없어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 갑, 전소유자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하지 않는 한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그럼 입증 책임 없는 등기 명의자가 뭔가를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입 안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안 깨져요.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니아 비교할게.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즉 가짜라고 증명이 됐대요. 그럼 이 증명은 갑이 했을까요? 을이 했을까요? 설마 을이 자기 계약서가 가짜라고 증명합니까? 갑이 증명한 거죠. 그럼 이제 갑이 입증했으니까 이번은 증명 깨진다, 복멸된다. 그러니까 누가 주장했는가? 을이 주장하면 안 깨져요. 갑이 주장해서 증명해야 깨집니다. 주어를 잘 보세요. 이번에는 갑이 신청한 등기가 아니라 제3자 제3자가 신청한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등기 공모는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을 앞으로 왜 해줬을까요? 병은 분명히 등기소에 가부 대리인이라는 대리권 증명문서를 병이 등기소에 제출했으니까 등기 공무원이 해줬겠지라고 대리권 존재도 다 추정됩니다. 이 등기부에 적히면 뭐든지 추정돼요. 자, 그럼 자료에서 밑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칸 등기 명의자가 그 밑에 밑줄 주장. 그럼 제일 끝에 안 깨져요. 근데 그 아래 칸은 밑줄이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 그 증명 누가 했어요? 전소유자. 그럼 제일 끝에 깨진다, 복멸된다. 그 다음 칸 밑줄 대리권 존재 추정된다. 그 다음 사망자 후모인 추정되지 않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이 전소유자 가로 열고 권리변동 당사자, 물권변동 당사자에게 추정됩니다. 자, 그 아래 칼은 처음부터 보세요. 등기가 그다음 원인 없이 말소 나왔죠. 그럼 말소가 잘못된 거죠. 같은 말이 불법 말소가 잘못됐죠. 그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라고 써요. 그럼 말소되어도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유효죠. 유효니까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 유효죠. 유효니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유효 써놓고 시작해요. 다음 보존 등기는 무조건 깨진다를 보세요. 확률 99%. 여러분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어떤 게 위조가 더 많을까요?
이전 등기는 둘이 하죠. 보존 등기는 혼자 하죠. 그럼 어떤 게 위조가 많아요? 보존 등기.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다 깨진다요. 그냥 깨진 대로 보세요. 그래서 밑줄이 보존 등기 나왔죠? 제일 그때 깨진다. 그 아래 칸도 보존 등기 두 개 보이죠?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깨진다. 읽지 마세요. 다 깨진다. 보존 등기 네 글자, 깨어진다 네 글자 똑같습니다. 다음 근저당권입니다. 갑부동산에 있고 등기 물고에 근저당권을 채권 최고액 3억이 있으면 근저당권 존재 추정되고 피담보 채권 존재 다 추정됩니다. 근저당이 있으려면 기본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계약이 안 적혀 있죠? 기본계약 존재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 3개죠? 근저당권 존재, 피담보 채권 존재 추정되지만 기본계약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3개 잘 비교하세요. 이어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청구권 보존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채청만 가능하고 본등기 전후를 나누죠. 이 가등기가 아직 본등기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 이력 없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아무 이력 없어요. 아무 이력 없습니다. 첫째 추정력 없어요. 대항력 없다. 뭐든지 없답니다. 근데 본등기 했을 때 이제 순위 보존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본등기 전에는 아무 이력 없습니다. 단 주의하실 게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가 아니라 본등기 시부터죠. 두 개 헷갈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다음에 제일 끝에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력 없답니다. 이어서 점유권 파트 들어갑니다. 197조가 있는데 1항 점유자는 소유사,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좋은 게 다 추정되는데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무과실만 추정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점유자는 자선, 평공 다 추정돼요. 뭔가를 추정받으면 입증 책임 없다 그랬죠. 자주반대가 타주고 서지반대가 악의, 평온반대가 폭력 강포, 공인반대가 은비인데 이 점유자의 점유가 8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자선, 평공 입증할 책임 없고 팔짱 끼고 앉아있으면 돼요. 그럼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 측에서 아래 4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다툼이 있다면 점유자가 스스로 이건 입증 증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과실 요하는데 추정되지 않으니까 시효 완성자, 즉 점유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즉 자선 평공 추정된다 그랬죠. 갑소유 X토지가 있는데 우리 갑소유 X토지를 세상에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갑소유 토지를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효 취득은 자주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현재 을은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X토지 소유권을 뺏으려는 자고 갑은 취득시효를 부정해서 소유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누가 입증할 것인가? 1번 을이 자주라고 입증한다. 2번 취득시효를 부정하려는 갑이 타주라고 입증한다. 뭐가 정답이죠? 을은 자주로 추정되어 입증 필요 없습니다. 을과 다투는 상대방이 하필 소유자네요. 그러더라도 소유자가 타주라고 입증해야 취득시효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을은 입증 책임 없죠. 근데 우리 성질이 겁나 급해서 우리 한마디 했습니다. 야 갑, 예전에 내가 그 토지 돈 주고 샀잖아 라고 매수와 같은 자주점유권을 주장했어요. 근데 내가 등기를 몰라서 등기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한테 남아있지만 내가 왜 20년 이상 점유했겠어? 내가 돈 주고 사서 그래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오래전 일이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추정력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아까 등기랑 똑같아요.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를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입 안 연 거하고 똑같이 안 깨집니다. 등기하고 똑같아요.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을이 매수를 주장할 때 구두로 주장해서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 깨지지 않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인정되지 않았다가 패소 판결 받아도 안 깨집니다. 구두든 소송이든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돼요.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갑이 소유자가 번권자죠? 이걸 번권의 소라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만약 을이 패소하면 이제 갑이 모든 걸 입증한 거죠. 그럼 이제 을의 모든 추정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소송도 누가 제기했는가? 점유자가 소송 제기하면 안 깨져요. 이제 소유자가 소송 제기하면 깨진다. 그래서 을은 자주추정 다 깨집니다. 다시 보세요. 자, 다시 갑이 소송을 제기한 본권의서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선의도 깨지고 자주추정 다 깨져요. 갑이 입증했으니까. 근데 선의가 언제 악의로 전환되고 자주가 언제 타주로 전환되는가? 선의가 악의로는 소제기시입니다. 앞글자 시옷 이응 시옷. 자주가 타주로는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앞글자가 지읒 티읒 피읍 희응 이리 가요. 그게 191조 2항이죠. 선의점이라도 무슨 소? 본권. 본권에 관한 소는 소유자가 제기한 거예요. 소에서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 악의가 되고 작년 정답이죠. 반면 타주로는 패소 판결 확정시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그럼 자료에서 자 밑줄을 잘 봐요. 밑줄이 점유자가 주장했죠. 그럼 제일 끝에 번복되지 않는다. 그 아래도 점유자가 소송 제기했죠. 패소해도 제일 끝에 전환되지 않는다. 근데 마지막 칸은 소유자가 소송 제기했죠. 그게 본권의 소예요. 여기서 점유자가 치면 언제 악의로 바뀌어요? 소송 제기 시. 언제 타주로 전환돼요? 판결 확정 시. 그래서 누가 했는가 주어를 잘 보세요. 그 다음 자주점유 추정은 점유 자주청은 지적공무 등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국가 등도 자주점유 추정 적용된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등도 자주점유 추정해줍니다. 그 다음 아리카는 자 밑줄을 잘 보시면 알면서 무단점유했다. 즉 아무런 요건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단점유 즉 가로 열고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되면 그때 소유사 추정 깨지는 거죠. 198조 점유 계속 추정입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데 그 점유는 계속했겠지라고 추정합니다. 자, 갑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을이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달라요. 앞에는 B가 점유하고 지금 을이 점유합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도 을은 앞사람 B 점유까지 아울러 병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을라는 B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라고 입증하면 사람이 달라도 계속 추정해줍니다. 그래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인데 점유는 계속 추정되는데 그 점유 계속은 전후 양시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다 추정해준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다음 200조 권리적법 추정입니다.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 이 물건은 동사만 포함되고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죠.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죠. 만약에 부동산을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를 소유자라고 봐요?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아니라 등기 명의를 소유자로 보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부의 추정력이 있고 부동산을 점유한다 해서 권리자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에 대한 권리적법 추정 200조는 동산에 적용되고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200조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다음 공유는 시험에 잘 나온 건 아니지만 공유자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면 지분이 다를 때 등기해줘야겠죠. 다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요역지가 주된 권리죠. 그래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해서 통행지역권이 종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토지 통행으로 편히 걷는 요역지, 주된 권리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겠죠. 그러니까 종이 나오려면 주가 나와야 종이 나오는 거죠. 그걸 입증하라는 겁니다. 전세권, 장현심 정답이죠.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이 등기도 등기 공무원이 해져 있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유효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추정과 입증 책임도 해마다 시험에 꼭 나와요. 작년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정답이 2개 이상 나왔어요. 다음 유치권입니다. 유치가 점유란 말이죠.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자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증명합니다. 즉 유치권은 적법 점유만 가능하죠. 적법 점유가 가능하죠. 불법 점유가 안 됩니다. 그럼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유치권을 배척해서 물건을 찾아오려는 상대방, 즉 채무자 측에서 너 점유는 불법이라고 증명해서 유치권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라고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음 마지막 매매입니다. 자, 계약금의 해약금은 565조가 있잖아요. 법조문이 있죠. 따라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갖는다.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위약금 특약, 그럼 위약금은 법에 없거든요.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위약금은 법에 없기 때문에 위약금 약정해야만 위약금 성질을 갖고 위약금 약정, 별도의 약정 없다면 위약금 성질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약금은 법에 있고 위약금은 법에 없는 차이입니다. 그 아래 칸처럼 계약금을 위약금을 하기로 약정 특약해야 돼요. 그때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을 갖고 손해배상 예지영액으로 추정됩니다. 2가지가 계약금이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야 둘이 동시에 이행하고 공평하죠. 지금까지 아주 길게 공부했습니다. 추정과 입증 제공 한 대 다 모았고 여기는 시험에 꼭 나오고 보통 작년에는 2문제 이상 정답으로 나왔어요. 내용이 좀 많지만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